현행학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수학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점자의 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고를 졸업하고 지금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에 손을 놓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제 스스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는 꽤 늦은 고2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고2 겨울부터는 조금 더 입시가 와닿으면서 그때부터 저 스스로 혼자서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조금 웃긴데, 살짝 저는 학원 다니고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이런 게 싫고 저 혼자 공부하고 싶어서 조금 기숙사 학교의 그런 장점에 끌렸던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봤는데 민사고만의 좀 특색 있는 그런 옷들과 문화들이 조금 저에게 인상 깊게 와닿아서 민사고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고가 그때는 중학교 내신 성적보다는 좀 면접으로 판가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면접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우선 민사고 선발 방식은 내신으로 1차를 거르고 그 다음에 2차로 면접을 보는 건데, 저희 때는 내신으로 1차 거르는 게 거의 다 통과가 됐었어서 이제 면접으로 다 판가름 났고요. 민사고의 면접은 우선 1차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해서 민사고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경쟁률이 올라가서 거의 올 레이어야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면접 문제는 중학교 내용 위주로 나오고요. 일단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국어는 어떤 한 시 같은 지문, 짧은 소설 같은 걸 주고 그 소설의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심리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질문하시고 전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 종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20분 정도 숙지하고 푼 다음에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발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한 3문제, 4문제 정도 풀고 그거를 모두 다 시간 안에 풀어낸다면 추가 문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추가 문제도 푼 경우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고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우선 과목이 다수 여러 개 열리고 미국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로 편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알맞게 선택해서 국내 진학을 하든지 국제 진학을 하든지 본인이 스스로 그런 커리큘럼을 짜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국제 말고 국내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국내 대학들이 선호하는 과목 위주로 골라서 수강을 하였었습니다. 그런 교육 편제로 갔을 때 만약 의대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한 과목 같은 거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가장 심화인 단계의 수업까지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많이 가는데, 거기 간 친구들은 보통 생명과학을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고급 생명과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세포생물학까지 이렇게 5단계로 심화 과정을 쭉 밟은 친구들이 대학에서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화생공을 가고 싶으면 화학 또는 생물을 그런 식으로 쭉 하나를 밀고 가면은 되게 대학에서 좋아하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특을 직접 부탁하면은 잘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아니면은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만 써줄 거야 라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마다 케이스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선생님한테 더 찾아가고 하나라도 더 읽은 책 내고 하나라도 더 발표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세특이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보통 중학교 때 선행을 좀 많이 하고 온 친구들이 조금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1학년 때 수상수화를 했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1학기 때 수원수투를 끝내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하면서 그때 동시에 선형대수 이런 다른 심화 과목들을 보통 시작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국내반의 경우에는. 그리고 3학년 때 올라가면은 그때는 AP 칼큘러스나 미분방정식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처음 접하는 과목은 일단 처음 어떤 학문을 시작한 거에 대한 일단 부담감을 선행학습으로 좀 덜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사교육을 좀 받은 친구들이 조금 더 잘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마다 특성이 다른데, 우선 저희도 수원수투 미적 같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교과목들을 진행하고요. 그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취향이 다르시지만 보통 정석에 있는
옛날 본고사 스타일 문제, 뭐 증명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줄을 잃었던 것 같고요. 고급 수학 과목들에 있어서는 약간 현재 대학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단답형이 한 10문제 있었던 것 같고요. 서술형이 저희 때는 4문제여서 그 배점이 80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점수를 쌓고 그 이외의 서술형을 다 맞추는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는 변별을 단답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을 못 내도 그 전까지 과정이 맞았다면 꽤 높은 배점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던 학교라서 저는 고3 1학기 중간부터 이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뒤쪽에 나가거나 아니면 자습실에 따로 빠져서 수능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또 기숙사 옆에 풋살장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정말 친구들과 운동하면서 되게 추억을 쌓기 좋은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우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념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에 쓰이는 모든 개념들을 탄탄하게 한 후에 그리고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력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행학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선행학습은 오히려 큰 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선행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되게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천재, 예를 들어서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벌써 미적분 들어간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미적분 선행을 시켜버리면 저는 수학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는 밑에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부터 순차적으로 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인데 그 탑 아래에 하나가 무너져 있다면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엄청난 시간을 들어서 탑을 쌓는다 해도 어떤 쉬운 변주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행학습에 우선 가장 충실하고 그 다음에 완벽히 됐다면 그 다음에 선행으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든다고 하면은 수학의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런 수학적 개념이 그냥 개념이 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 고안해낸 거고 그 어떤 생각으로 고안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식적으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증명 같은 거를 스스로 해보면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한 개념서를 만들면 조금 더 재밌는 개념서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와닿는 개념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단순 계산 실수한 문제라도 답이 틀렸다면 그날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있다가 그 날별로 저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포스트잇 색깔을 나눠서 월요일에 틀린 문제를 빨간색으로 했다면 목요일 날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문제들을 다시 풀고 만약 틀리면은 다시 목요일로 체크해놓고 그 3일 후에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다시 맞출 때까지 다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전 틀린 문제를 옆에 문제를 쓰고 밑에다가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다시 풀면은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이 안 날 때쯤 다시 풀어보는 식으로 좀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못 풀겠는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문제를 잘 풀었는데 도저히 답이 다른 게 납득이 안 갈 때 해설지를 읽으면 저희 개념을 빈틈을 메꾸는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문항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문항 조건별로 좀 끊어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가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가조건을 해석해서 어떤 함수의 특성을 찾고 그 함수를 케이스를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그 줄여진 케이스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펜으로 일부러 조건을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쓰고 완벽한 동시 조건이 이 조건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쓰는 그런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블랙라벨 많이 풀었고요. 블랙라벨이 일단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그래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수록된 문제의 질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1등급을 노리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다음 학기에 듣는 과목에 블랙라벨 한 그래도 2번 정도 다시 풀어보고 진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험장에 있어서 떠는 거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더 떠는 친구, 긴장을 덜 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특히 수학 점수의 경우에는 실력에 어떤 바운더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할 땐 100점이 나오는 실력이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90점이 나온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저는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서 120점 정도의 실력을 나와서 20점 줄어들어서 100점이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선택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거의 8시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선 수학 모의고사는 기억에 나는 거는 거의 한 150회 정도 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를 그거 한 절반 정도 풀고 과탐은 수학이랑 비슷한 양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실무가 실전 감각을 키우고 문항을 어떤 순서를 풀 건지 연습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만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실전 모의고사만 여러 번 풀게 되면 시간 내에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은 필수로 생길 거고 그럼 문제를 버리게 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전에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음에도 그 특정 유형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부가 힘들었던 시기는 한두 달, 짧게는 일주 정도씩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시기를 넘긴 방법은 운동을 좀 빡세게 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장시간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에 따라 잡생각들이 전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 잡생각 때문에 저는 공부가 하기 싫고 시험 점수가 지금 이 공부랑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드는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헬스를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가끔 모여서 농구를 하면서 좀 땀을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서 마음을 좀 깨끗이 비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우선 연산 연습을 저도 강조하고 싶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는 심한 문제를 조금 장시간 앉아서 고민하고 수학적 개념, 헷갈리는 개념들을 좀 찾는데 시간을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험 점수가 매우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하는 대학보다 자신의 실력이 낮아서 막막함이 느껴지면 인생을 길게 보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하고자만 한다면 본인의 큰 미래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좀 그런 막막함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성적에 있어서는 일괄 터치를 안 하셨고요. 그냥 제가 시험에 성적을 이렇게 받았다. 그럼 제가 그냥 여기 아쉬우니까 다음에 이렇게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그냥 알았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사춘기 왔을 때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를 매우 많이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토론을 좀 했었고 너가 공부 말고 다른 걸 뭐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보고 제가 예체능 쪽이 아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씩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좀 못 따라오는 경우에 너무 뭐라 하는 것보다 조금 길을 살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잘할지 같이 고민해주고 좀 그런 길을 살려주는 그런 격려를 조금 하면은 아이의 수험생활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불안 증세 이런 것도 훨씬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점자의 눈!